석기 시대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사금지를 거쳐 구리 도구까지 만들었던 진한편. 소금을 얻기 위해 여정을 떠났었는데 테라포마 생존기 2편 시작합니다. 피라냐도 그렇고 일단 잡으면서 갑시다. 앞에. 카누 속도가 꽤 빨라서 타고 가는 동안엔 안 물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물더라고요. 피라냐 온다 어디 갔어? 피라냐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잡는데 좀 난항을 겪었는데 다시 올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뭐야, 피라냐 어디 갔지? 미니맵상에 있다고 뜨는데 배 쪽.. 아, 배를 탔네? 니가 뭔데 배를 탐? 당시 피라냐가 총 2마리였는데 잡는 과정에 카누가 내 카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문제다. 어쩔 수 없이 육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인가? 토마토는 좋은 식량이죠. 주변의 야생작물들로 배를 채우며 바다를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역시나 해가 집니다. 바다를 찾지 못하면 진행을 못하기에 위험한 야생동물을 피해 밤새 내리달렸고 바로 위가 바다인가 본데? 이후 바닷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안가. 좋아요. 우선 목부터 축이고 가지고 온 나무통에 바닷물을 옮겨 담았습니다. 이후엔 뚜껑 잘 닫아서 챙겨주고 온 김에 켈프도 좀 채집하고 12일차 오전 복귀 준비를 마칩니다.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왔네요. 또다시 하룻밤을 꼬박 달려 집에 돌아왔고 난 이 양들을 참 조금 나중에 하고. 밤 동안 짐 정리를 하는 도중 비가 오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라. 슬슬 집을 또 만들어 볼만 하겠는데? 비가 오니 집이 필요하다는 의식의 흐름으로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재료는 시대에 맞게 진흙과 짚을 섞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 중 진흙은 흙과 물을 섞어 만들 수 있기에 흙을 모아줬고요. 이후 진흙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어 바닥에 설치해 수분이 마를 수 있게 합니다. 조금 삐뚤빼뚤하긴 한데 어차피 더 만들 거니까. 조금 넉넉하게 벽돌을 말려두고 벽돌이 마르는 동안 숯을 준비했습니다. 숯을 만들려면 이렇게 원목 더미를 설치하고 불을 붙인 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단열해야 하는데요. 실수해서 한 더미 날려먹었네요. 아, 나무 좀 날렸다. 이후엔 강가로 이동해 부싯돌을 구하고 부싯돌 가위를 만들어 나뭇잎을 캐줍니다. 사실 이 작업들은 모두 실을 얻기 위한 준비인데 일반적으로는 거미를 처치해서 얻지만 이번엔 누에를 사용해 볼 겁니다. 누에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크룩이라는 지팡이로 나뭇잎을 캐게 되면 확률적으로 누에 벌레가 나옵니다. 다만 그 확률이 그다지 높진 않은데 나왔다. 나뭇잎을 직접 설치했다가 캐면 뭔가 더 잘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다가 벌레들을 심어놓고. 이렇게 누에 벌레를 나뭇잎에 붙여두면 나뭇잎이 시간에 따라 하얗게 변하는데 그때 나뭇잎을 캐면 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일단 양 한 마리 먹어야겠는데, 이제 상하기 전에 먹어야겠어. 실제로 음식들은 보존하지 않으면 금방 상하게 됩니다. 잔인해라. 특히나 육류는 금방 상하기에 제때제때 뱃속에 넣어줄 필요가 있죠. 눈썰미 좋은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최대 체력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이 모드 때문인데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면 최대 체력이 오릅니다. 방금 생 양고기를 먹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이후엔 낮에 구웠던 숲과 벽돌들을 회수하고 좀 조잡하게나마 벽돌집을 만들자고. 아직 기반이 튼튼한 건 아니기에 시대에 맞는 집 형태만 대충 만들었습니다. 좀 작지만 단란한 나의 첫 집이 완성됐습니다. 강족의 발전이다. 바닷물도 있겠다. 가죽 무드지를 위해 석회수통에 가죽을 담궈놓고 해광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나무가 좀 있어야 되겠네. 지난 편에서 구했었던 구리 광석을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광인데 이렇게 나무로 세광통을 만들고 소방통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끝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 네, 되네요. 이렇게 세광통이 올려진다면 성공. 이후 속도 증강을 위해 한 열을 늘려주고 나무 호퍼 처리까지 진행이 됩니다. 벌레 주변에 확산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며칠 전에 붙여뒀던 누에가 잎을 다 먹고 주변 잎까지 넘어갔네요. 우선 한번 보봅시다. 이제 다시 무드지를 재개합니다. 사실 아까 세광통을 만들 때 1차 무드질은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세척된 큰 가죽을 한인에다가 넣어줍시다. 가죽. 어? 가죽이라고? 무드질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첫째로 서켓에 불리기, 둘째로 바닷물에 세척하기, 셋째로 탄닌에 담그기, 마지막으로 식물성 오일로 코팅하기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 탄닌까진 진행 중이니 식물성 오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다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양봉으로선 진행해야 합니다. 됐네? 그새 탄닌까지 마무리됐으니 이제 누에와 실을 회수합니다. 왜 무너지 이게? 됐다 뭐 실은 많이 구했으니까. 실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양봉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벌집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재료도 다 갖춰졌으니 뚝딱뚝딱 만들어주고요. 나무 벌집. 완성! 이 양봉을 할 장소를 한번 집 주변에 털을 잡아주고 벌집을 설치합니다. 이후 벌집 틀을 넣어놓고 주변에 꽃을 꺾어 벌집 주변에 심어주면 양봉 준비 완료. 여왕은 아직 안 생겼고 꽃이 주변에 많으면 여왕벌이 생길 확률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아무래도. 우선 벌이 생길 때까지 다른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맷돌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다 보니 순서가 조금 꼬였지만 광석 사용을 위한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맷돌을 만들기 위해선 끈이 필요한데 끈을 만들기 위해 구리를 녹여주고 구리가 녹을 동안에 맷돌용 돌을 캐러 왔습니다. 오. 안전 제일! 참고로 돌을 블럭 상태로 캐려면 이렇게 인접 블럭을 모두 캐야만 블럭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잊은 느낌. 아 맞다. 아 이거 구리 만들려고 녹여놨는데 깜빡했네. 여왕은 아직 없고 구리를 다시 녹이고 잘 사는지 구경 왔습니다. 이번엔 까먹지 않게 주변에서 서성였습니다. 아 여긴 웅덩이가 하나 있네. 실 수급 및 누에 재배치도 진행하고 견우아진이요. 배틀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실을 걸면 천을 만들 수 있겠죠. 곧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번엔 늦지 않게 구덩이 가마 앞에서 대기했고 늦지 않게 금형틀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후 뜨거운 틀을 물에 식히고 틀에서 끌 머리를 꺼낸 후 막대기와 조합하면 완성. 끌이다. 이제 끌로 조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대리한 2개를 맷돌은 윗돌과 아랫돌이 필요한데 그 중 아랫돌에 부드러운 돌이 필요해 끌이 필요했었습니다. 갈아버려! 아랫돌이랑 윗돌을 결합하면 맷돌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 공작석을 넣고 갈아봅시다. 뭐야 이거 안 돼? 이 방법이 아닌가? 잠깐만. 아 망치로 먼저 쪼개야 되는구나. 망치로 광석을 쪼개고 세광을 시켜줍니다. 이후 세광된 광석을 맷돌로 갈고 또 갈고 갈아서 나온 가루를 다시 세광을 시켜줍니다. 잘 되고 있겠죠? 이제 이 과정을 거친 가루를 항아리에 담아 공작석처럼 사용하면 완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석기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동기를 씁니다.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실을 걸어서 배틀로 천을 만듭시다.
다 같이 광산 개발해야지. 왜냐면은 맥을 찾아보도록 하죠. 주석이 아야 고령석 광맥 있대. 어디 숨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균등하게 3등분 할 거예요.